혹시 건강검진 받으실 때마다 혈당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 않으신가요? 예전에는 정상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경계 수치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60대 이상 3명 중 1명이 당뇨병 또는 당뇨 전 단계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당뇨 유병률이 약 30%에 달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변에 어르신 3분이 계시면 그중 1분은 혈당 관리가 필요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혈당 관리라고 하면 무조건 안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안 먹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고 무엇을 줄이느냐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내일부터 식탁 위에서 혈당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혈당을 올리는 음식 5가지와 혈당을 잡아주는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혈당을 올리는 음식 5가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흰쌀밥입니다. 우리 식탁의 주인공이죠. 하지만 흰쌀밥은 정제된 탄수화물이라 먹자마자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흰쌀밥 한 공기의 혈당 지수는 약 73으로 높은 편에 속합니다. 쉽게 말하면 밥 한 공기를 드시면 혈당이 빠르게 치솟았다가 뚝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밥을 아예 안 드실 수는 없으시잖아요. 흰쌀밥 대신 잡곡밥이나 현미밥으로 바꿔보세요. 잡곡의 식이섬유가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도와줍니다. 밥의 양을 줄이기 어려우시면 밥을 지은 뒤 한번 식혔다가 다시 데워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히는 과정에서 저항성 전분이 생겨서 같은 밥이라도 혈당을 덜 올립니다. 두 번째, 과일 주스입니다. 건강을 위해 아침마다 과일 주스를 갈아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과일 자체는 좋지만 주스로 갈아버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과일을 갈면 식이섬유는 대부분 부서지고 당분만 남습니다. 그래서 몸에 들어가자마자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오렌지 한 개를 그냥 드시는 것과 주스로 갈아서 드시는 것은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과일은 갈지 말고 그냥 씹어서 드세요. 씹어 드시면 식이섬유가 살아있어서 당분 흡수가 천천히 일어납니다. 하루에 주먹 1개 정도의 양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흰 빵과 떡입니다. 식빵, 바게트, 모닝빵, 그리고 떡. 부드럽고 맛있지만 이것들도 정제 탄수화물의 대표 주자입니다. 밀가루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식이섬유와 영양소가 대부분 빠져나갑니다. 남는 건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단순 탄수화물 뿐입니다. 떡도 마찬가지로 찹쌀이나 맵쌀을 곱게 빻아서 만들기 때문에 혈당 반응이 매우 빠릅니다. 빵을 드시고 싶으시면 통밀빵이나 호밀빵을 선택해 주세요. 떡 대신 고구마를 찢어 드시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네 번째, 단 음료입니다. 식혜, 과일 요구르트, 캔커피, 달달한 음료들 좋아하시는 분 많으시죠? 이런 음료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달달한 음료 한 캔에 들어있는 당분은 각설탕 8개에서 10개에 해당합니다. 한 모금 마실 때마다 혈당이 빠르게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이 마르실 때는 물이나 보리차, 옥수수차를 드세요. 달달한 맛이 그리우시면 계피차를 추천드립니다. 계피는 오히려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라면입니다. 간편하고 맛있어서 자주 끓여 드시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라면은 혈당 관리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음식 중 하나입니다. 라면의 면은 정제된 밀가루로 만들어져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국물의 나트륨은 혈압까지 함께 올립니다. 혈당과 혈압이 동시에 올라가면 혈관의 이중으로 부담이 됩니다. 라면이 드시고 싶으시면 면 양을 반으로 줄이고 채소와 달걀을 넉넉하게 넣어 드세요. 국물은 가능하면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혈당을 올리는 음식 5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혈당을 잡아주는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잡곡밥입니다. 앞에서 흰쌀밥을 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대안이 바로 잡곡밥입니다. 현미, 보리, 귀리, 콩 등을 섞은 잡곡밥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 흡수가 천천히 일어납니다. 같은 양을 드셔도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잡곡 비율을 높이면 식감이 거칠어서 드시기 힘들 수 있습니다.
흰쌀과 잡곡을 7대3 비율로 시작하셔서 천천히 잡곡 비율을 늘려보세요. 두 번째, 채소입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양배추, 오이, 상추 같은 채소는 혈당 관리에 가장 든든한 아군입니다.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당분 흡수를 늦춰줍니다. 코넬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식사할 때 채소를 먼저 드시고 나중에 밥을 드시면 식후 혈당이 최대 40%까지 낮아진다고 합니다. 같은 밥상인데 채소를 먼저 드시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이만큼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반찬부터 드시고 밥을 마지막에 드시는 습관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연어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은 세포가 인슐린에 더 잘 반응하도록 도와줍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양의 인슐린이 나와도 혈당을 더 효과적으로 낮춰준다는 뜻입니다. 혈관 건강에도 좋아서 당뇨와 함께 올 수 있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등푸른 생선을 구워서 드셔보세요. 튀기는 것보다 굽거나 찌는 조리법이 혈당 관리에 훨씬 좋습니다. 네 번째,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땅콩 같은 견과류는 식후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에 들어있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 식이섬유가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밥 드시기 전에 견과류를 서너 알 먼저 드시면 혈당이 훨씬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다만 견과류는 열량이 높으니까 하루에 한 줌, 손바닥에 올려놓을 수 있는 양 정도가 적당합니다. 소금이나 설탕이 코팅된 것 말고 볶은 것이나 생 견과류를 드세요. 다섯 번째, 식초입니다. 의외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식초가 혈당 관리에 꽤 효과적입니다. 스웨덴 룬드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식사 중에 식초를 함께 섭취하면 식후 혈당 상승이 약 20에서 30%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사 전이나 식사 중에 식초를 약간 섞은 물을 드시거나 반찬에 식초를 뿌려 드시면 충분합니다. 새콤한 맛이 부담스러우시면 사과 식초를 물에 한 숟갈 타서 드셔보세요. 맛도 괜찮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빈속에 원액 그대로 드시면 위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드세요. 자, 여기서 오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실천법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식사 순서입니다. 같은 음식을 드셔도 순서만 바꾸면 혈당이 크게 달라집니다.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을 드시고 마지막에 밥을 드세요. 이렇게 하면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먼저 위장에 깔려서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줍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이 순서로 식사하면 식후 혈당이 20에서 40%까지 낮아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드시는 양을 줄이지 않아도 됩니다. 순서만 바꾸면 됩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해보세요. 다만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혈당 관리 정보입니다. 이미 당뇨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고 계신 분은 식단 변경 전에 반드시 담당 전문의와 상담해 주세요. 혈당 수치는 개인마다 다르고 드시는 약에 따라 음식의 영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혈당 검사를 받으시면서 전문의와 함께 관리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 핵심을 딱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안 먹는 것이 아니라 바꿔 먹는 것입니다. 흰쌀밥을 잡곡밥으로, 과일 주스를 생과일로, 밥부터 먹는 습관을 채소부터 먹는 습관으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이미 건강을 챙기고 계신 겁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뒤에 혈당을 바꿉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우리 건강을 지키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주변에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